발굴하는 데 귀재입니다. 네, 송범선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의 송범수 대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뭐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시장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죠. 바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금융시장이 안 좋아하는 트럼프가 지금 선거인단이 167명이고 클린턴이 131명이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상 다 떨어져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뭐 코스닥에서는 36종목 올라가고 뭐 떨어지는 종목이 1127종목인데 이런 시점에서는 다 떨어지는데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때가 있죠. 시장 좋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들. 그렇죠? 올라갈 때는 사실상 유동성장세에서는 다 올라가지만 지수가 좋아진다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지수가 좋아졌을 때 올라갈까요?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건데 일단은 뭐 사업 보고서를 분석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분석이 있고 정성적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정량적 분석이란 것은 이미 일단은 우리가 뭐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정량적 분석이죠. 어떤 겁니까? 재무제표, 영업이익률이 뭐 어떻고, 순이익률이 어쩌고, 뭐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이런 게 바로 정량적 분석인데 요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요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성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숫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정성적 분석인데 정성적 분석의 대표적인 게 사업 보고서예요. 공시, 우리 사업 보고서가 바로 정성적 분석 대표적이다. 공시 봐야 되고 또 기업 탐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탐방이나 사업 보고서. 근데 우리가 사실상 여러분들 개미 투자자들 기업 탐방 안 하죠. 이제 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저도 이제 제가 정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기업 탐방을 합니다. 실제로 기업 탐방 하는데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기업 탐방 하지만 단기 투자할 종목은 저는 기업 탐방 안 해요. 어차피 이거는 단기 투자는 사실상 제가 항상 주구장창 외치는 이 뭡니까?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 회귀한다. 이게 장기 투자 때는 먹혀요. 장기 투자 때는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먹히는데 단기 투자 때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그냥 다 떨어지죠. 실적 좋은 것도 다 떨어져요. 실적 좋은 거, 배당률 높은 거, 뭐 저평가된 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먹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투자 시에는 그 기업 탐방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 시에도 초단타가 아니라면 여러분 스캘핑 이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 사업 보고서 정도는 봐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단기 투자 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스캘핑 같은 경우는 스캘핑이나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세 차익만 이루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1시간 만에 팔고 2시간 만에 팔고 이런 사업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졌다가 급작스럽게 변동성 높아지면서 올라갈 때 사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초단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스윙 투자로 접근하신다 하신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겠다. 네, 사업 보고서 봐야 되는데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아까 전에 와 정말 오늘 잠깐만요. 이 지수 잠깐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는데 오늘 581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58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몇 포인트냐면은 595포인트입니다. 급작스럽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이런 시점에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성적 분석이나 정량적 분석으로 가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모멘텀만 따라서 적자 기업도 크게 올라붙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라도 한번 봐줄 만한 게 사업 보고서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뭐 4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어요. 4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만년 적자다가 턴어라운드 기업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턴어라운드 기업.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더 인정해 주는 거. 턴어라운드 기업보다 더 인정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한 팁인데 바로 적자 감소입니다. 적자 감소가 될 때 뭐 마이너스 100억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억에서 적자 감소 마이너스 20억으로 올라붙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리고 이게 뭐 플러스 2억 이런 식으로 올라붙으니까. 근데 이 상황보다 이 상황을 시장에서 주식 전문가들은 더 쳐준다는 겁니다. 이 적자 감소를. 근데 아무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한다면은 숫자 재무제표는 사실상 3개월마다 한 개씩 나오죠. 3개월마다 한 분기당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중요한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은 또 사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공시 같은 것들은 중요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 공시를 하죠. 물론 늑장 공시도 하고 저번에 뭐 한미약품 사태처럼 늑장 공시도 하고 뭐 허위 공시도 하고 옛날에 중국 기업들 중국 원양제원 허위 공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공시가 재무제표보다 선행한다는 겁니다. 공시가 재무제표에 선행한다. 그러면 3개월마다 이 분기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실패를 줄여야겠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뭐 트럼프가 지금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거인단이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 170 잠깐만요. 다시 한번 또 클린턴이 약간씩 올라왔는데, 현재로서는 뭐 클린턴이 190명이고, 트럼프가 171명이네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트럼프 선거인단이 더 많았어요. 근데,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 바로 1시 4분가량 기록에 보면은 클린턴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린턴이 또 약간 돌아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이 올라서죠. 자, 이렇게 반등장이 펼쳐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뭐 클린턴이 되면 더 많이 반등해 질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금융시장에서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사실상 트럼프가 뭐 악당도 아니고 사실 악당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면 틀림없지만 또 악당은 아니죠. 진짜 악당이면 대통령 못 나오죠. 아무튼 간에 어떻게든 회복이 될 거예요. 지수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업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 공시나 여러 가지 정성적 방법에서 우수한 기업이 더 크게 올라붙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어떤 점을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러면 사업 보고서. 자, 요거는 지금도 중요하고 평상시에도 항상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제 무작정 투자하면 안 돼요. 무작정 투자. 사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채권 투자 여러분 하시나요? 채권 투자 같은 경우도 이 사업 보고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공시도 잘 봐야 되고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발행한 사채업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채업자. 이 사채업자가 사채권을 발행해서 사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라는 게 뭡니까? 회사채의 사채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자도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점들 사업 보고서와 공시는 우리가 쭉쭉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볼 것이 이제 사업 보고서나 공시에서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면 안 돼요. 최대 주주. 자, 이게 최대 주주라는 것은 대주주를 의미하는데, 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가 불안정한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도 뭐 얼마 전에 지금, 막 광화문 이런 데서, 이번 주말에는 20만 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20만 명 막 모여서 시위하고 그러는데,
대통령 하야해라 뭐 이러면서 뭐 탄핵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대통령 바꿔야 된다 뭐 어쩌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것은 어수선한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어수선한 것처럼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거죠.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최대 주주가 이제 막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건희 뭐 이전에 이건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병철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일정하잖아요. 뭐 물론 뭐 중간에 엘리엇 같은 해외 헤지펀드사가 뭐 개입을 해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바꿔라 뭐 뜯어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최대 주주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일정하게 돼 있어야지 이게 회사가 안정돼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지. 어떤 기업도 보면은 맨날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이 뭡니까 적대적 뭐라고 하죠? 인수합병, 적대적 M&A,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된다. 그래서 주인이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 보고서나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엇의 사태 같은 거 보세요. 엘리엇이 자꾸 삼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차라리 최대 주주가 새로 들어와서 이 회사를 정말 내가 보란 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그렇죠. 워렌 버핏이 사실상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워렌 버핏 젊을 때 그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를 했어요. 버크셔 해더웨이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그 다 망해가는 섬유 회사였어요. 다 망해가는 진짜 뭐 공장도 텅텅 비고 막 아무튼 망해가는 만년 적자 이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버크셔 해더웨이 한 주가 1억 원을 넘어요. 한 주가 1억 원.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160만 원 넘는다고 뭐 황제준이 어쩌니 롯데칠성 뭐 100만 원 넘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는 한 주가 1억을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놨습니다. 다 망해가던 몇 달러 안 하던 버크셔 해더웨이 이렇게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선량한 사람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잘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시세 차익만 노리는 헤지펀드가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 펀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최대 주주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어느 정도 회사를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 팔고 나가고 터무니없는 다른 사람한테 기업을 떠넘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맡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업이 한 사람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업은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재자가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기업에서는 독재자가 차라리 나아요. 독재자 한 기업을 한 뭐 40년, 30년 이끌어가는 게 더 낫죠. 워렌 버핏만 해도 30년, 40년 혼자 이끌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나라에서는 국가는 독재자가 안 좋지만 기업은 독재자가 좋다. 이 점.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안 바뀌는 회사가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영 불안, 지배구조 변경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에 3년간 최대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가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 비율이 13%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3년간 최대 주주 한 번도 안 바뀐 회사가 87%는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바뀐 회사는 10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50% 가량이 바로 54개가 재무 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뀐 그런 회사들은 바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 될 확률이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 변동이 3년 동안 없는 회사는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확률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회사, 이런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 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이런 점들 미리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최대 주주 명의나 변동일
지분율 등등 이런 관련 정보가 이제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 또 공시하는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회사 또는 이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서 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행정 조치를 받은 사실 등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최대 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영인의 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자세. 그러니까 기업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바로 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로 서야지. 이거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알죠. 이 뭐 맨날 돈 벌자고 예를 들어서 뭐 하수 뭐 이런 거 폐수 같은 거 막 강물에다 뿌리고 공장에서 나온 거 매연 이런 것도 그냥 막 대기 오염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벌겠다. 폐수를 뭐 강에다 뿌려서 환경 오염시키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전적이 있다. 뭐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 했다.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숫자에서는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막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결국은 이 가치관이 글러먹었으면은 회사의 가치관도 글러먹어서 많이 회사가 몰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런 사람들이 횡령, 배임 이런 걸 잘해가지고 이 재무제표 보면은 영업이익률, 뭐 PER 이런 것도 다 속여요. 영업이익률, 순이익 이런 거 다 자기가 돈 다 빼돌리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이 사태가 그랬죠. 그래서 횡령하니까 재무제표 분식회계 하는 거,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다 가짜로 쓰는 거, 허위 공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범죄자의 전적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영 악화 조심하셔야 되고 상장 폐지 사유로 발생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개사 가운데 25개사가 대표가 혹은 임원이 횡령 배임 사실이 확인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 실적이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재무 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채권 발행도 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채권을 막 기업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자금을 막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권을 막 찍어냅니다. 사채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대다수인데, 채권을 무작위로 막 찍어내는 경우 대량 발행한다 그런 회사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채권의 대량 발행도 별로 좋은 점이 아니지만, 특히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나 아니면은 CB,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더 조심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 자본금의 가치를 훼손시키게 돼요. 그래서 처음 기업이 시작할 때 투자한 자본금에 일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BW나 CB를 발행하게 되면은 바로 자본금의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한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가 쪼그라들고 희석되는 것이죠. 술의 물타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점들이 큰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의 폭락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BW나 CB 발행에 대한 회사 투자를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금 조달을 막 하는 것은 안 좋다. 특히 채권 무작위 발행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정정 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 요구를 반복하는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기업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겠다. 정정 요구라는 것이 뭐냐면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요 사항을 적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분명할 때 이것이 기업에게 이것을 정정해서 기재하도록 하는 건데 기업이 처음에 공시할 때 이거를 중요한 사항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 작성 안 하고 다 빠뜨리는 거죠. 일부러. 왜냐? 회사의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는 거죠. 뭐 안 좋은 것들, 회사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버리면 다시 정정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 이거 정정 요구 자꾸 이러면 안 좋습니다. 회사가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그래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증권신고서에 이 투자 위험 요소, 재무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전과 후, 비포 애프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비포 애프터. 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데 아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것만 살짝 빼먹었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 위험이 따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으로 미끼로 투자 권유를 한다라는 것을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 장외주식 등 이런 것들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별히 투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외주식이 사실상 공시에 기업 IR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외주식은 특히 기업 공시라던가 사업 보고서가 확실히 공시가 돼 있는 주식 위주로, 장외주식 위주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장외주식보다는 웬만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주식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돼 있는 주식 위주로 저는 투자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것이 더 기업 공시, 사업 보고서 공시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또 유동 물량이 많아서 사고 파는데 굉장히 편하죠.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시장이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봐 좀 많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반등이 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업 보고서상, 공시상 좋은 기업들이 올라간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 기업의 양심, 기업 경영자의 가치관, 양심이 바로 서 있는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기업의 실적 가치나 무관한 게 다 떨어지는데 그런 걸 뭐하러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그냥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마시고, 바로 기업을 보다